자, 본문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는 진아가 의도치 않게 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본문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소 제목이 나오죠. 이 소 제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냐?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도 좀 대비해 두시고요. 자, 소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임팩트는 영향력이죠. 뭐의 영향력이야?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래요. 자, 이렇게 임팩트 뒤에 온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 온은 어디 위에가 아니라 뭐뭐에 미치는, 즉 사회에 미치는 가짜 뉴스의 영향력. 즉 본문 두 번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아? 즉 가짜 뉴스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이런 말이야. 자, 문장 맨 앞에 부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coming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 ing는 우선 자리값을 찾아야겠죠? 자리가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야. 즉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동명사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불행히도 되는 거야. 자, become 뒤에는 보호 오는 거 아시죠? 뭐가 돼요? accidental, 우연한 분배자가 되는 거야. distributor. distribute가 분배하다라는 동사였고 그거의 명사형. 우연한 분배자가 되는 거예요. 뭐의 분배자야? 가짜 뉴스의 분배자야. 맞죠? 자, 이때 like는 동사가 아니죠. 왜냐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죠. 누구처럼? 본문 1에서처럼 진아처럼. 맞죠? 진아처럼 가짜 뉴스의 우연한 분배자가 뭐하는 것? 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되는 것은 it's not unusual. 특이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흔한 일이다 이런 말이겠죠. 해석은 됐죠? 자, 그렇죠. 뭐 누구나가 다 진아처럼 나도 모르게 뭐하다? 내가 가짜 뉴스 분배자가 될 수 있죠.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가 왔죠. 이거 조심하시고. 자, ing, 즉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ing 뭘로 봐라? 문장으로 봐라 라고 했어. 문장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is를 썼다라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not unusual을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죠? 특이한 게 아니다. 즉 이중 부정은 뭐야? 긍정이라고 말하죠. usual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챙겨두시고요. 됐죠? 어쨌든 진아처럼 가짜뉴스의 우연한 분배자가 되는 건 흔한 일이래요. 그럴 수 있대. 그러면서 가짜뉴스는요 is a deliberate attempt야. deliberate는 뭐야? 의도적인 어떠한 시도예요. 의도적인 시도야. 어떤 의도적인 시도냐? 이때 명사 뒤는 형용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어떤 의도적인 시도냐면은 manipulate는 조작하다야. 뭔가를 조작하다. 뭐를? 사람들을 뭐하다?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래요. 자, by ing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함으로써 이 말이죠. 뭐 함으로써요? 퍼트림으로써 말이죠. 뭐를? inaccurate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을 조작하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시도. 그게 바로 뭐다? 가짜뉴스다 이런 말이야. 자,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선생님 여기 뉴스에 s부터 쓰니까 복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뉴스는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서 뭐다? 단수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is를 써야지 뭘 쓰면 틀리다. 쓰면 틀리고요.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죠? 명사 뒤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휘 문제로 여기서 보면 부정확한 정보죠. inaccurate니까 여기다가 in을 뺀 accurate를 쓰고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어휘 추론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확한 정보였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spread, 퍼뜨리다. 어떤 사람들을 뭐하다?
좀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바로 뭐래? 가짜뉴스래. 많이 하잖아, 우리.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죠? 뭐 요즘에 말이 많은 유튜브, 맞죠? 그렇대요. 그 다음. 자, 그러면서 그것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해석을 위해서. 이때 이시는 대명사이시고요.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서 언급했던 이 가짜뉴스를 말합니다. 자, 그 가짜뉴스는 만들어집니다. 수동태, 뭐에 의해서? 어떤 그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어떤 그룹이냐?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형용사로 쓰였죠. 그룹 뒤에 쓰였으니까. 어떤 의도를 지닌, 이때는 뭐뭇을 지닌으로 해서 봤어야 돼요. 의도를 지닌 어떤 그룹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근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냐, 이거야. 됐죠? 또 형용사. 이렇게. 꼬리에 꼬리 물기식. 자, 어떤 의도냐면, 끌으려는 의도야. 자,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야? 명사 와야 되니까. 이건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거야. 끌려는 뭐야? 사람들의 뭐야? 관심을 뭐 하려는? 끌려는 그러한 의도를 지닌 그러한 그룹들에 의해서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병렬 관계죠. 오브에, 전치사 오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총 3개가 걸려요. attracting 하나, making 하나, 그 다음에 gaining 하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수익을 뭐하다? 만들려는, profit 수익이야. 수익을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 그리고 뭐하다? gain이 얻다죠. 모르시면 적어 놓으세요. gain, 얻다. 얻으려는, 뭐를 얻어? 정치적, political, 정치적인 이점을 뭐하다? 얻으려는 그러한 의도를 지닌 어떤 그룹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뭐하다? 만들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특정 집단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하다?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죠. 정치에서 많이 이용하죠.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좀 살펴봅시다. 이때 있음보다 가짜뉴스다. 태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 하나, 둘, 셋. 주로 형태를 물어볼 때는 이 병렬 구조에서 맨 마지막 거 등위 접속사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게이닝의 형태를 물어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때 이 또 뭐야?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는요, confuse는 건 혼란시키다, 혼동시키다 이런 말이야. 사람들을 뭐야? 혼동을 시킨대요. 또 병렬 구조네요. 자, can에 걸리는 거야. A, can confuse. 그 다음에 can disturb. B. 그 다음 2번은 seriously, 여기 harm.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해석을 위해서 미리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혼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를 disturb 하면 많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방해하다죠. 물론 방해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방해하다 보다는 좀 불안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seriously, 심각하게 harm,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the public,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대. as well as, 지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편이죠. 뭐뿐만 아니라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 연관된 뭐야? involved가 연관된 형용사야. 연관된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문법 봅시다.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사람들도 뭐야? 혼란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좀 뭐하다? 불안하게 할 수 있죠. 가짜뉴스가. 그리고 대중들에게 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여기 3개가 병렬 구조라고 했죠? 어디에 걸리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조동사 can에 걸리는 거니까, 동사원형. 자, 여기가 and니까 여기를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여기 동사원형 써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연관된 개인들 얘가 형용사잖아요. 아니 형용사가 하나인데 어떻게 명사 뒤에 옵니까?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한 단어면 명사 앞에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인발부두는 형용사로 쓰일 때 이렇게 명사 뒤에 혼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who are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 비동사가 뭐하다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개인들이 사람이니까 who 복수니까 are 쓴 것뿐이야. 알겠죠?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가짜 뉴스는. 자, 그 다음 뭐 서술형 대비라고 나와 있네요. 필기해 주시고. 자, 있던네요. 자, 앞에서 이은 거의 다 뭐였죠? 인칭 대명사 이시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뜨면 뒤에 뭐 있는지 확인하라는 습관을 들으라고 했죠?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시라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왜 끊으면 안 되냐면 앞에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에 보니까 4 플러스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자, 본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좀 기억을 해봅시다. 투부정사 뭘로 봐라? 문장. 문장에서 이 투부정사는 뭐였다? 동사. 맞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4 플러스 명사를 뭐 같아요? 그죠? 투부정사의 주어. 학교식 설명으로 따지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네. 주어예요. 여기서부터가 투부정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뭐하다? 이때 스프레드는 퍼뜨리다가 아니라 자동사로 퍼지다요. 그냥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퍼지는 것은 매우 흔하다.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됐어요? 뭐뭐 동안. 뭐 동안? 어떠한 상태들 동안. 이거 왜 적고 있죠? 어떤 상태? emergency는 긴급 상황의 상태 동안 이 말이야. 됐습니까? 가짜 뉴스가 뭐하다? 퍼지는 것은 매우 흔해. 그죠? 보통 사회가 좀 흉흉해. 맞죠? 그럴 때 막 가짜 뉴스들이 막 난무하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주관식 서술형 좀 대비해 두시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통함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한 문장이 뭔데? 가짜 뉴스가 퍼진다. 긴급 상황 상태 동안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은 매우 흔하다는 거에 대한 예야. 제가 이거 왜 다시 한번 설명하냐. 이 문장은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도 괜찮지만 문장 삽입도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 어디 들어가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 문장에 대한 예야. 뭐 후에. 자, 지진 후에야. 지진. 얘 전치사입니다. after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온 거야, 이렇게. 지진 후에 이 말이야. 어떤 지진이냐면 명사 뒤가 ing가 왔는데 명사 뒤잖아. 그럼 형용사로 쓰인 거죠. measure가 보통 뭐 재다, 측정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수치가 얼마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지진 후인데 어떤 지진이냐면 measuring 6.5를 했습니다. 자, 수치가 6.5인 그러한 지진. sorry. 이거 전치사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접속사네요. 여기까지가 after. 왜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뒤를 못 봤네요. 얘가 주어고 after 자리에서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수치가 뭐다? 6.5인
지진이, struck은 여러분들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입니다.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이런 뜻이야. 안본, 엠본, 뭐 지역 이름 같아요. 인도네시아. 2019년 9월 인도네시아의 안본을 강타한 후에 이 말이야. 강타한 후에.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야? 긴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맞죠? 그죠? 강타한 후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뭐 했다? Did not return.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말이야. 돌아가지 않았대요. to 어디로? 그들의 집으로 뭐하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 알겠지? 수천 명의 주민들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그리고 병렬. 얘가 Y.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병렬. 이거 병렬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돌아가지 못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were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전히 있었어요. 어디에? in shelters. 피난처, 대피소에 있었어요. 뭐 동안? 2주 동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진이 강타한 후에 지진이 가라앉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주 동안 뭐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있었대. 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밑에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문법적으로 좀 봅시다. 여기 measuring 형태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 현재분사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for example 연결사라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긴 부정문, 여긴 긍정문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was 쓰면 안 돼요. 주어가 복수입니다. S 붙었죠?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자, this. 자, 이 문장도 서술형 대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뭐뭐 때문이었습니다. because of 전치사 그죠? 뭐 때문이었어? 가짜 뉴스 이야기들 때문이었대요. 자, 우선 this는 조금 이따 부연 설명 더 해드릴게요. 해석부터 하고. 이것은 가짜뉴스 이야기 때문이었대요. 어디에서의?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 이야기들 때문이었대요. 됐나요? 그런데, 된 나왔다. 요때 대한 무슨 됐을까?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거 조심하세요. 별표.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아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럼 이 대절은 누구를 설명해주는 거냐? 앞에 나오는 가짜 뉴스 이야기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자, 어떤 가짜 뉴스들 때문에 그랬냐면 또 다른 지진이, 자, 이거 주어. 그리고 followed by tsunami. 여기까지가 묻고, 얘는 뭐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해석부터 하고요. 쓰나미가 뒤따르는, 이런 말이야. 좀 이따 설명할게. 쓰나미가 뒤따르는 그런 뭐야? 또 다른 지진이. 자, be abou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막 강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뭐야? 가짜 뉴스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했다? 집으로 가지 못하고 2주 동안 대피소에 있었다 이거야.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설명하면 뭐야? 또 다른 지진인데 그 또 다른 지진이 뭐야? 쓰나미가 뒤따를 또 다른 지진이 곧 강타할 것이다. 야, 사실은 뭐야? 아닌데. 그지? 그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무서워서 집에 갈 수 있었겠어요? 자, 내용은 이해됐죠? 자, 문법적으로 몇 군데 중요한데 봅시다. 빨간색이 잘 안 보여서 빨간색을 안 쓰려고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보시면 this가 가리키는 이것은 뭐뭐 때문이었다 이거였잖아. 이것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즉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여전히 뭐 했다? 2주 동안 대피소에 있었다. 이게 this가 가리키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ecause of를 써야지. 여기다가 이건 하얀색으로 적을게요. because 쓰면 안 되죠?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그냥 명사가 쭉 길어진 형태니까 because of를 써야 되고. 요게 중요하죠. 요때 that. 자, 얘가 얘를 지금 수식해 주는데 이때 that의 정체가는 뭐냐? 바로 우리가 배웠던 동격 that이죠. 우선 that 이하를 보시면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빈자리가 없어. 그럼 당연히 that은 관계 뭐야? 대명사가 아니겠죠. 됐죠? 동격 that입니다. 따라서 이 that을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우리 동격 that 떠올리시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ollowed야. 아니, 명사 뒤니까 followed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죠. 과거분사.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게 수동이잖아. 자, follow는요, 여기 보세요. A, follow B. 그랬어요. 능동태에서 A가 따릅니다. 누굴 따라요? B를 따라요.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 거죠? 얘가 얘를 따른다는 말은 얘가 뒤에고 얘가 뭐야? 앞에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뭐 is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죠. 이거 수동이음이니까. 그러면 누가 얘가 앞이고 얘가 뭐야? 뒤죠. 즉 사건으로 따지면 be followed by가 되면 앞에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주어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거야. 잘 적어놔 이거. 맞죠? 그럼 여기서도 또 다른 지진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지진, 어떤 또 다른 지진이냐면 followed가 나오면 followed by를 뭐뭐가 뒤따르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여러분들. 즉 쓰나미가 뒤따르는 또 다른 지진이 막 강타하려 하겠다는 강타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짜 이야기들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혹시 이 부분 여러분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라는 부분들이 계시면 뭐 강의를 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시 원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가짜뉴스인데 그 가짜뉴스가 뭐야?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쓰나미가 뒤따르는 또 다른 지진이 곧 강타할 거거든요. 뭐 이런 가짜뉴스가 퍼진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주민들은 무서워서 뭐 할 수가 없었겠어? 대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놓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여기 형태 조심해 주시고. 알겠죠? 형태. following 쓰면 안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가면 아이고야. 그러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 여기서 그러한 메시지가 뭘까? 가짜 뉴스들을 말하겠죠. 맞죠? 가짜 뉴스들. 자, 가짜 뉴스들 중에 하나. 원어부도 복수명사는 뭐뭐 중에 하나. 당연히 복수 써야 돼요. 뭐뭐 중에 하나니까 yes. 가짜 뉴스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거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근데 쓰이긴 쓰여요.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쓰입니다. 뭐, 원어민들이 쓴다는데, 뭐냐면, 이 it이 가주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if절이 뭐야? 진주어입니다. 근데 이때 if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야. 우리 if가 명사절에 쓰였을 때, 명사절로 쓰이게 되면, 뜻이 어떤 뜻이 있죠? 뭐뭐
인지 뭐야? 아닌지. 웨더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때는 웨더의 뜻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은 up to는 up to 명사 하면 누구누구에 달려있다야. 자, if 이하를 먼저 잠시만요. if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당신이 원하는지 아닌지 뭐 하기를 to believe me 나를 믿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야? 제 말을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이런 말이겠죠. 제 말을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이 말이야. 그러나 apparently 뭐야? 분명이라는 뜻이야. 분명히 Amber는 is going to think 가라앉을 거예요. 이런 말이야. 가짜 뉴스의 일부를 지금 발췌한 거야. 가라앉을 거예요. 뭐야? 다음 며칠 후에 말이죠. 이때 인 뒤에 이렇게 날짜 같은 게 오면 이 인을 후에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분명히 엠본이 뭐 할 거예요? 가라앉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문장에서는 문법적으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헷갈릴 것 같아서 가주어 뭐야? 진주어. if절이 이렇게 가주어 뭐야? 진주어 자리에도 쓸 수 뭐다? 있다 이런 말이야. 됐죠? 그 다음 서술형 대비 문제 기억해 주시고 자, 많은 displaced는 뭐야? 쫓겨난 이런 뜻이 있어요. place가 두다, 놓다 또는 명사로 장소. 장소가 없어진 거야. 내가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displaced는 뭐야? 쫓겨난 난민의 이 말이야. 많은 쫓겨난 사람들은 이 말이야. 즉 난민이죠. 그 지진 때문에 대피한 난민들. 그럼 많은 쫓겨난 사람들은 자, 여기 먼저 so 대절이죠. 자, 이 so 대절은 뭐 어렵진 않지만 뭐 문장 전환해라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시험에. 일과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예요. so 대절. 그러니까 주관식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자, 해석은 뭐 적어볼까요? 간단하게만. 해석은 안 적을게요.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또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니야. 똑같아.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많은 쫓겨난 사람들은 매우 anxious는 뭐야?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뜻이죠.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이야. 자, 묶어요. 뭐에 대해서? aftershock은 뭐야? 뒤에 이어지는 충격. 그래서 뭐야? 여진이죠. 여진에 대해서 매우 뭐했다? 걱정을 했다. 이런 말이야. 앞에서 가짜뉴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정부가 뭐 했대? had to 플러스 동사 운영. 해석 뭐야? 중학교 1학년 거잖아. 뭐 했어야만 했다. 이런 말이죠. 뭐 했어야만 했대? 발표했어야만 했대. 뭐를? that 이하를 발표해야만 했대요. 그 정보가 was fake. 가짜라는 것을 발표해야만 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대절. 자, 서술형 대비해 주시고요.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동사가 비동사야,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보어가 와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nxious를 적어야지. anxiously, LI를 붙여서 부사를 쓰면 되는데 안 돼. 왜? 이 자리는 보어 자리인데 부사를 쓸 수 없으니까. 자,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두 번째는 가짜뉴스가 미치는 뭐야? 영향력.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복습 여러 번 하시고 궁금한 건 그때그때 알고 가셔야 돼요. 미뤄두면요. 절대 기억이 안 나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내신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뭐다? 무한복수. 자,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질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